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준옥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 하반기에 가을 이후 아마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인플루엔자의 유행형을 미리 예측해서 백신을 이러이러한 항원 균주로 제조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코멘데이션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 에그 베이스드 백신과 그리고 셀 컬처냐 아니면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이냐 누클레익 엑시드 베이스드 백신이냐에 따라서 백신 조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H1N1 경우에는 과거 유행했던 팬데믹 2009년 팬데믹에서 계속해서 분화된 바이러스 타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H3N2형도 추천을 했고 동시에 B 타입에 대해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WHO에서 발표를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당시에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코로나19의 변이가 출현을 하면 즉시 같은 형의 변이가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서서히 그리고 그 변이가 예외 없이 그 국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 변이가 출현한 국가 또는 발견한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영국이든 간에 인디아든 간에 그렇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흡기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금년 동절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H3N2가 가장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H1N1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가 사실상 그렇게 큰 유행을 보인 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 즉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거기는 H1N1과 인플루엔자 B형이 믹스되어서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나라,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남반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북반구의 여름철에 호주의 동절기에는 거기는 H3N2와 H1N1이 믹스되어서 유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은 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방학 이전에 한 번 유행이 있고 또 동절기가 끝날 갈쯤 2월부터 3월 사이에 또 한 번의 유행이 있는 더블 피크, 쌍봉형 유행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겨울방학이 크게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왜 같은 호흡기 감염병인데 인플루엔자는 타입이 지역마다 제각각일까? 심지어는 과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동북아 3국, 한중일 3국 간의 보건장관 회의가 있고 질병청장 간의 회의가 있고 따라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중국이 혹시 앞서가지 않을까?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 예상이 틀렸었습니다.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타입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유행 양상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 아마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체가 다 면역이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초기에 따라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 12월에 이제 백신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백신 접종 없이 맞이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유행의 규모라든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휩쓸 때 결국은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는 다른 변이는 다 유행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 달라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H3N2나 어느 지역은 H1N1, 어느 지역은 B 타입, 이게 유행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백신에 매칭이 안 됐을 거 아니냐? 북반구라면 백신은 다 같은 항원 조성, 안티젠 컴포지션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백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오미크론이 한번 유행하면 다 유행하는,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나 또 기초 재생산 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가장 근접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워낙 기초 재생산 지수가 코로나보다 낮으니까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상황을 보입니다만, 전 세계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도 예를 들어 H5나 H7이나 H9처럼 그 전에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리 독감이 갑자기 사람에게 적응돼서 전파된다면 그때는 코로나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전 세계의 유행을 다 주도하고 전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 초기와 현재의 인플루엔자 전 세계 유행이 왜 다른지 잠시 아주 짤막하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미시가 아닌 거시 역학을 하는 전공자들이 좀 더 분석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링 등을 통해서 또 각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메타 어널라이시스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